친구들한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지금 이 도형을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왼쪽에 있는 이 도형과 합동인 도형은 가, 나, 다 도형 중에 어떤 것일까요? 혹시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물론 답을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도형의 합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면 누구든지 답을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도형의 합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두 도형은 서로 합동인 도형이에요. 무엇과 무엇이 같아야 합동인 도형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두 도형을 서로 우리는 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도형 어떤가요? 모양이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크기까지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겹쳤을 때 남는 곳 없이 완전히 포개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두 도형을 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이 두 도형은 색깔이 다른데요? 색이 달라도 도형이 겹쳐지는 데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즉, 색과 합동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도형이 하나는 뒤집어졌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도 상관없어요. 다시 뒤집어서라도 완벽하게 포개어 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합동인 도형을 찾을 때에는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첫 번째는 모양이 똑같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크기가 완벽하게 똑같은지 비교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은 상관없다고요? 도형의 방향이나 색깔은 합동인지 아닌지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직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잘라서 서로 합동인 사각형을 2개씩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 때 어떤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요? 두 사각형이 크기와 모양이 같아서 완전히 포개어질 수 있는지만 생각해 보면 된다고요. 어떻게 자를 수 있을까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이렇게 세로로 반으로 잘라주는 것이죠. 어떤가요? 두 개의 사각형이 완전히 겹쳐질 수 있잖아요. 포개어질 수 있잖아요. 합동인 사각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로로 잘랐으니 가로로도 이렇게 잘라줄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합동인 두 개의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꼭 직사각형 두 개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이와 같이 자른다면 사다리꼴 모양의 사각형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방향이 달라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완전히 포개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합동인 사각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만들어 봅시다. 이와 같이 잘라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 색종이나 종이가 있다면 꼭 직접 한번 이렇게 합동인 사각형을 잘라서 만들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잘라서 서로 합동인 삼각형 4개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자른다면 서로 합동인 삼각형이 4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한눈에 보더라도 포개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합동인 삼각형이라고 우리 친구들도 알 수 있겠죠. 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잘라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쉬웠죠? 한 가지 더 알아볼까요? 이런 방법으로도 합동인 삼각형 4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줄게요. 이와 같은 방법을 쓰더라도 합동인 삼각형을 4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꼭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선생님이 냈던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왼쪽 도형과 서로 합동인 도형은 무엇일까요?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질 수 있는 도형, 가, 나, 다 중에 바로 무엇인가요? 그렇죠. 첫 번째 있는 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도형은 왜 안 되나요? 다는 모양이 완전히 다르고요. 나 같은 경우는 밑변의 길이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도형과 서로 합동인 도형은
가밖에 없는 거예요. 도형의 합동이라는 것은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완전히 포개어질 때 두 도형을 합동인 도형이라고 하고, 이때 도형의 색이나 방향은 상관이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교재 62쪽의 1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오른쪽 도형과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은 어느 것인가요? 라고 묻고 있네요. 우리 도형의 합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에서 공부했죠.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은 서로 합동인 도형이라고 했죠. 즉 1번 문제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도형과 합동인 도형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1, 2, 3, 4, 5번 중에 완전히 겹쳐지는, 즉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칠 수 있는 도형은 무엇인가요?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합동인 도형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색깔이 달라도 상관없다고 했었고요. 하나 더, 도형의 방향도 상관없다고 했었죠. 우리 친구들도 꼭 잘 기억하세요. 자,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합동인 두 도형에 대한 대화를 보고 바르게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이름을 써보라고 했군요. 5명의 친구들이 합동인 두 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명씩 찾아볼게요. 자, 유진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넓이가 같으면 서로 합동이야 라고 했네요. 넓이가 같다고 해서 합동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삼각형과 사각형이 넓이는 똑같을 수가 있지만 그것을 합동인 도형이라고 하지는 않죠.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삼각형, 넓이가 같은 삼각형도 모양이 전혀 다를 수가 있었어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진이의 설명은 틀린 거예요. 자, 경훈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변의 수가 같으면 합동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사각형이라 할지라도 마름모, 그리고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이런 도형들은 모두 변의 수가 4개로 같죠? 그렇지만 그 도형들이 모형과 크기가 같은가요? 아니죠. 합동인 도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훈이의 설명도 잘못된 거네요. 수민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양이 같으면 서로 합동이야. 선생님, 이거 맞는 설명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모양이 같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모양이 같지만 이렇게 크기가 전혀 다를 경우에 이것을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포개었을 때 남는 부분이 생기면 그건 합동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만 같아서는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수민이의 설명은 잘못된 거예요. 진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도형을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면 합동이야. 포개었을 때 겹쳐진, 남는 부분이 없이 겹쳐진다는 것은요,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진아의 설명은 맞는 거죠. 바르게 말한 사람은 진아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한 명의 친구의 설명도 볼까요? 미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의 개수가 같으면 서로 합동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삼각형은 각이 3개죠. 하지만 각이 같다고 해서 이 두 삼각형을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미희의 설명도 잘못된 거예요. 바르게 말한 사람은 진아가 되겠군요. 자,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주어진 도형과 서로 합동인 도형을 그려보세요 라고 했네요. 우리 친구들도 자를 들고 직접 합동인 도형을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헷갈릴 때는 같은 위치를 먼저 점을 찾아서 이렇게 찍어두고 그 점과 점을 선분으로 연결해주면 편해요. 자, 이렇게 친구들도 같이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칸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고, 자, 마지막 이렇게 선분을 이어주면 왼쪽과 오른쪽 도형은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즉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합동인 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방향은 상관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뒤집어 그려도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연습한 문제들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꼭 풀어보세요.